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일째 또 강의를 하게 되는 날인데 작심 며칠이란 말이 있어요?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굳게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째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첫날 그 결심은 자꾸 낮아지고 사라지면서 이런저런 합리화와 함께 그 길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의학자들은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지만 한 3일째 되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밀려올 때에 저항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인 콜티솔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떨어지면서 첫날 어려워도 견디고 결심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손 꼭 잡고 디톡스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추진하든지 인간의 한계점에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처음 결심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짧은 한 주일의 디톡스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매번 느끼는 것이 이것은 전 인생살이의 축소판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질병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도 넘어진 그곳에서 인간의 힘 가지고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며칠 디톡스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본능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비결까지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그 모든 질병이 잘 분석을 해보면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온 질병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어졌으면 그곳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넘어진 그곳을 한 번 더 짚고 일어나야만 하듯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그 생활 습관 고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약 하나를 먹으면 이 병 사라지는 것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약들이 팔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팔리고 있는 수많은 약들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여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은 하나하나 품목이 나뉘어졌으니까 개별 품목 단위당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어떤 약인가 하고 보니까 제일 밑에 엄청나게 다른 약들과는 다르게 1등으로 많이 팔린 약이 있는데 리피도라고 하는 약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피도라고 하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도록 먹어온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협심증, 뇌출혈, 여러 가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을 낮아지게 해주는 고지혈증 약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리피도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자그마치 1조 3,196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10위권에 들어간 이 약들을 다시 한번 보따리를 싸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은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노바스크, 아모잘탄, 엑스포지, 트윈스타 이름들은 다르지만 다 혈압을 낮아지게 해주는 약인데 합해서 지난 10년 동안 2조 6,956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약은 10위권 안에서 모아보니까 리피도 크레스토, 바로 고지혈증 약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2조 1,229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것이 1, 2등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약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고지혈증 약, 뭔가 이 속에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도록 먹었어요. 콜레스테롤, 이것은 많이 들어있으면 맛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쫓아가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먹음직스러워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일수록. 그래서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생활 습관 고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올라간 그 콜레스테롤을 낮아지게 해주는 약이 없을까? 고지혈증 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두꺼워져서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갈 때 늘어나지 못하고 터져요. 그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심장이 세게 품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바로 연이어 심장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 세게 품었더니 그 세게 품어진 피가 혈관을 흘러갈 때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고지혈증 약, 고혈압 약. 그 원인을 생각하고 고칠 생각을 이제는 좀 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 그리고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인데 두 개를 다 합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4조 8,185억 원어치나 팔렸어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가 하고 2022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30세 이상 한국인들 중에서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33%가 고혈압 환자예요.
그런데도 심각한 것은 인생의 말년기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또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남자들은 64.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여자들은 71.9%가 고혈압 환자예요. 언젠가 다 70세는 될 텐데 고혈압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약이 팔리는 것을 보니까 계속 그 약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먹어서 증상은 조절이 됐는데 여전히 터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증상만 잘라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병이 왜 왔는지 좀 생각해 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활을 고칠 만한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고지혈, 고혈압, 이것이 답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정상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이 되면은 완치가 된 겁니다. 이 약 언제까지 먹어요? 하고 물어보면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치료제 아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먹기만 하면 무조건 괜찮으냐? 아니요. 뇌출혈, 협심증 다 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지혈, 고혈압, 이것이 답이다. 그 답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짓 거 하나를 먹는데 그리 깐깐하게 하느냐? 생각한 것보다도 고혈압 약은, 고지혈증 약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제 얘기 하나도 보태지 않고 이쪽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만 가지고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엄청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도 못 먹을지라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합성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안 먹어도 얘는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은 모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에 막이 튼튼하게 지어져야만 그 속에 있는 유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생체 전기 파장으로 검사를 하는 항목 중에 하나, 위상각이 몇 도가 나오는지 검사 수치가 나옵니다. 딱 파장을 쏟아 부었을 때에 세포의 막이,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유전자, 얘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포 벽이 튼튼할수록 위성각이 커요. 그런데 그 세포막이 튼튼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건물에 콘크리트만 있으면 바람 불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작지만 철골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버티듯이 세포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영양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으면 암 환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환자가 됩니다. 당뇨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큰 무력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또 우리 몸에서 정말 양은 적지만 그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호르몬들, 이 호르몬들이 합성될 때에 콜레스테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성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콜티솔, 부신 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를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자외선을 받았을 때에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타민 D는 면역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이라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을 생성을 해서 지방을 잘 소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오장육부는 신경줄을 타고 뇌신경에서 신호하는 대로 그대로 정보를 보내줘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떨린다든지 뭔가 이상해지는 현상들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나타나요. 전선을 보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선이 있고, 그 전기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피복으로 감싸여 있듯이 우리 신경도 비슷해요. 그 신호가 쫙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피복처럼 미엘린이라고 하는 피복이 감싸여 있는데, 그 미엘린을 만드는 주재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내 생활습관 전반적인 결론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도록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을 때는 많아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조절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은 하나도 고치지 않으냐고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낮아지게 해주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장기에서는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만드신 분들이 직접 발표하는 이 약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는 논문들만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읽어보면 당뇨병이 발병될 위험이 높아지고, 이미 당뇨병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 다이아비티스 앤드 엔도크리널라지, 이 논문 2024년 5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분야의 논문들 23개 많은 논문을 평균을 낸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한 중간 강도 또 낮은 강도 정도 이 약을 먹는 사람들, 뭐 많이 안 먹어도 신규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당뇨병이 없었는데 당뇨병 환자가 새로 될 가능성이 110%로 더 높아진다라고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또 고강도로 좀 많은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로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136%로 증가가 됩니다. 이미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악화될 가능성이 낮게 먹는 사람들은 110%, 많이 먹는 사람들은 124%로 확실히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건데,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육통이 생기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Annals of Medicine and Surgery, 이 논문 2022년 1월 27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특별히 남녀다 합해서는 근육이 뭔가 찌뿌둥하고 무겁고 몸살 걸린 것 같고 막 통증이 있고 이런 증상 호소를 27.8%나 한다는 거예요. 또 여성은 22.6%, 남성은 31.4%, 노인은 34%. 생각보다 굉장히 일반화된 부작용이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서정혜 님이 고혈압이 왔습니다. 당연히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아서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하니까 한 40년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논문에 나온 것처럼 당뇨병이 찾아왔어요. 당뇨병이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3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당화혈색소 10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근육에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자분인데 주걱질을 할 힘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음식을 삼키는 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가슴에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 호수에다 음식을 넣어주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될 지경이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알부민을 60병을 투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약은 30알씩 먹게 했어요.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하루에 설사는 7번 내지 8번 하고 몸이 부어서 73kg가 됐어요. 뭐 계속 있으면 낫을까 했더니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 온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산다는 건 이미 소망이 없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신선한 공기 한 번 마시고 죽으면 좋겠다. 나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면 죽습니다. 아, 여기 있어도 그럼 삽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나 신선한 공기 한 번이라도 마시고 죽고 싶다. 막 각서 쓰고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백투에덴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서 설악산 그러면 그냥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공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먹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그 백투에덴 디톡스 효소를 100번씩 씹어서 먹으라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병을 타서 그러면 주스가 돼요. 다행히 주스로 마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작지만 칼로리가 있고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2년 넘게 치료해도 더 악화만 되던 이 질병이 디톡스 22일을 한 다음에 주사를 맞아도 3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혈당이 98로 정상이 됐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있다가 다니던 병원 갔더니 5.5로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설사가 멈추고 황금변이 나오고 3개월 뒤에는 73kg 체중이 51kg 체중이 되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었던 이분이 설악산 이쪽 저쪽 골짜기를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증상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정말 어려운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해독의 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많이 먹어서 올라간 것을 강제로 합성을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간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데 스타틴 계통의 고지혈증 약이 1.9% 내지 5.5% 정도 먹는 사람들 중에서 간에 부작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간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박대웅 선생님 부인 같은 경우도 좀 일찍 고지혈증약을 먹고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간경화 말기까지 돼서 계속 응급실 실려가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병이 왜 왔느냐? 술도 안 먹었지, B형 간염도 없지, C형 간염도 없지. 담당 의사가 이거는 고지혈증약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 와서 그것을 멈추고
근본적으로 고지혈증 치료 11가지 방법, 백테딘 유튜브에 다 올라갔어요. 디톡스를 하면서 이걸 실천했을 때에 3개월 만에 깨끗이 간경화증까지 치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중에는 신장이 또 훼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BMC 메디컬 제노믹스, 이 논문 2024년 10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논문들을 보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이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신장 여과율이 74%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렇게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먹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약이 무엇인 정확히 알고 먹었으면 좋겠고, 먹을지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좀 같이 고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임국진 씨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결국은 신부전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 17일자에 백투에덴에 들어왔는데 벌써 신장이 33%밖에 기능이 남지 않았어요. 15% 남으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여과되지 않는 이 피가 돌면서 온몸이 가려움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개월, 2개월 되니까 신장 여과율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봅니다. 33%에서 65%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같이 봤어요. 토탈 콜레스테롤 268에서 고지혈증 약을 끊었는데도 198 완전 정상이 됩니다. 또 토탈 이 중성지방 430에서 68까지 내려가요. HDL 콜레스테롤 46으로 낮았는데 68로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 141로 높았는데 107로 완전 정상이 되고, 공복혈당 123에서 94로 내려가고, 가지고 있던 당화혈색소 66.4에서 5.8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가 신장병까지 완벽하게 원인을 제거할 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특별히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심화 그룹이 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여기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레큘러 사이언시스, 이 논문 2022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은 뭐 먹어도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밝혀진 게 있어요. 이 논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젊은이보다 노인은 더 취약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시안 사람들이 분명히 취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백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틴 계통의 그 약물을 더 많이 먹을수록 취약하고,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근육이 다 녹아버려요. 횡문근 융해증이 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약과 함께. 그리고 근육, 간 이쪽에 만성질환이 있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먹으면 분명히 더 많아요. 복부 비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타민 D 검사했더니 수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한국인들은 이쪽 그룹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막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을 깔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될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고혈압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왔으니 생활 습관을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3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성 유전학적으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유전학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하여 본태성 고혈압. 본래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나는 고혈압 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참 비참한 단어입니다.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 물려받아서 고혈압 환자라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아담 책임이고 아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새롭게 태동한 후성 유전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려받은 유전자는 어찌할 수 없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그 물려받은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조상 탓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물려받았어도 이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그 유전자는 그대로 있지만 유전자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약을 안 먹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잡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특별히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있는 메틸기가 들어있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 있어도 그 유전자에 철커덕 하고 달라붙으면 물려받았지만 꺼지면 150살 먹어도 혈압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더군다나 그 다음 꺼진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로 2세를 만들면 2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꺼진 유전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혈압의 90%는 유전자로 인해서 찾아오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10%만 태어나서 내가 잘못 먹어서 찾아온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을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려받은 유전자를 스위치 끄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 끄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은 어떤 질병들이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Hypertension Research 이 논문 2019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은 그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물려받았는데 스위치 꺼져서 나와 상관없는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아세틸기라고 하는 영양소가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에 달라붙으면 얘가 실타래에 물려받은 유전자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후생 유전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았어도 그 생활 습관 실천하면 스위치 끄든지 실타래에 돌돌 말아버리든지 나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특별히 고혈압에 관계돼서 진짜 그런가 해서 제가 각각 하나씩 찾아봤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이제 다 밝혀졌어요. 혈압이 올라갈 때는 간에서 AGT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 AGT가 만들어져요. 안지오텐시노겐이 만들어져요. 유전자 없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신장에서는 REN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스위치가 켜지면은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레닌이 안지오텐신노겐을
싹 어루만져 주면은 얘가 살짝 변화가 됩니다. 바로 안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폐나 그리고 또 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CE라고 하는 유전자 값도 스위치가 켜질 수밖에 없이 자꾸 살아요. 그러면 이 ACE가 만들어집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ACE 효소가 안지오텐신 1을 또 쓰다듬어 주면은 얘가 안지오텐신 2로 바뀝니다. 하나님이요, 하나 잘못하면 혈압 올라가도록 만들지 않은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 하나가 아니라 단계 계속 집중적으로 고혈압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만 모아서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단계 혈압이 올라가는데 웬만하면 안 걸리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안지오텐신 2가 이제 소동맥 벽에 안지오텐신 2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붙어 있어요. 거기를 띵동 하고 누르면 이 NOS라고 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 유전자인가 하면은 혈관 이 벽이 산화질소가 이게 꺼지면 안 만들어져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산화질소는 혈관을 싹 이완시키는 일을 합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혈압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혈관이 늘어나면 혈압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런데 얘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지 못하고 오그라 붙으니까 혈압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지오텐신 2가 수용체가 뇌하수체에도 붙어 있어요. 여기를 가서 또 띵동 하고 누르면은 ADH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 얘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뇨, 오줌을 싸는 것을 못하게 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막 나오면은 오줌을 못 싸. 그 물이 혈관에 이렇게 많아져. 혈관에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혈압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는 것만 골라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켜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밤 10시에 라면까지 하나 끓여 먹었다. 그러면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어디 수용체에 붙어 있는가 하면 신장 부신에도 붙어 있어요. 띵동 하고 누르면은 여기선 CYP11B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스위치가 켜지면서 알로스테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옵니다. 얘는 물을 오줌으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 혈관으로 모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드디어 혈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 환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오늘 강의 잘 듣고 요 유전자 스위치 끄는 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면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있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혈압이 떨어질 수 있도록 유전자 스위치들이 꺼질까? 이 많은 혈압을 올리는 유전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Back to Eden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 노래 그냥 부르면 안 돼요. 현대의학이 다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실천을 하면은 여기 나오는 혈압을 올리는 유전자 스위치들이 다 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혈압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지금까지 스위치 켜져서 혈압이 올라갔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스위치가 꺼지면서 드디어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에덴 이 하나하나가 모든 질병별로 논문을 찾아봐도 이건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아주 대표적이고 통합적인 생활 습관이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
빨리 진짜인지 확인만 해봅니다. 첫 번째, 백투 에덴에서 believe, 믿음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짐들, 스트레스들 내려놓기만 하면 다 짊어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여기 Nature Communications, 이 논문 2016년 3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DNA,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콜티솔 스트레스 반응성과 유전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나 혼자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럼 예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해보세요.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유전자 메틸기를 달라붙게 하는데 굉장히 뒤흔드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또 백투 에덴에서 A,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혈압 높이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셀 바이올로지 탁시칼라지, 이 논문 2004년도 7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도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산화질소 생성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미세먼지를 마시면은 이게 산화질소가 감소가 되니까 늘어나지 않고 오그라부터 혈압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이 산화질소가 쫙 나오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그것 자체로 후성유전학적으로 이 산화질소 만드는 유전자, 감소시키는 유전자 스위치를 꺼서 증가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쓰이는 컨티넌스, 절제하는 생활,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절제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여기 클리니컬 카디오바스큘러 제네틱스, 이 논문 2016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걸 절제를 하면은 이때 요 일에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만 실천해봐도 그냥 느껴지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18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운동했더니 운동하는 사람들은 관상동맥 이완 장애, 관상동맥이 늘어나는 것이 뭔가 장애가 있어요. 관상동맥이 늘어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그 장애가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 자, 또 여섯 번째는 뉴트리션. 후성유전학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혈압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2020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중해식 식단, 우리와 비슷한 식사예요. 채식 식사를 하면은 그 속에 많은 생리 활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 그 영양소들이 후성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질병 유전자 스위치 끄는 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로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서순성님이
딸 3명의 부축을 받고 96세가 되셨는데 백투에덴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50년 고혈압 환자예요. 50년 천식 환자입니다. 50년 변비 환자예요. 숨이 차서 방 밖으로 걸어 나올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입맛도 없으니까 밥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그 효소를 먹었더니 밥 먹을 때보다도 칼로리가 더 많아요. 소화 흡수가 돼. 4주 동안 했습니다. 세 딸과 함께 4.4kg 감량이 됐고, 그리고 딱 4주 지나니까 숨이 쉬어져요. 황금변이 나와요. 50년 변비가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약을 끊고도 혈압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숨 가쁜 것도 없어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어지고, 피부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이렇게 연로한 분도 놀랍게 효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적인 놀라운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혈압을 치료하려면 장내 미생물을 고쳐야 돼요.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새로 밝혀진 신의학입니다. 우리 장에는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세포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얘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우적우적 먹고 내 몸에 이로운 물질을 쏟아내는 애들은 학자들이 유익균이라 이름을 붙였고, 우적우적 먹고 해로운 것을 쏟아내면 유해균이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새끼들을 많이 깔려고 진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유해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독소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여기서 다 싹이 튼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 Nature's Review Nephrology, 이 논문 2023년 3월 달에 장내 미생물과 고혈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유해균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대사산물로 TMAO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쏟아냅니다. 이 물질이 혈압을 올려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유익균은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혈관을 만들면 혈관이 굉장히 탄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결론을 정리해보면 육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유해균은 고기 지방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 식성을 얘들이 조절을 합니다. 얘들이 계속 고기 달라고 내 식성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걸 먹으면 우적우적 먹더니 얘는 TMAO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얘는 혈압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주신 채식을 즐겨하면 유익균은 그 속에 있는 섬유질을 좋아해요. 그 섬유질을 잘게 잘라가지고 단소의 지방산을 만드는데, 이것으로 혈관을 만들면 혈관이 절대로 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신바이오틱스를 먹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입니다. 신바이오틱스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따로 먹으면 안 된다. 같이 먹어야 얘가 이거 먹고 자랄 거 아니냐. 이걸 함께 먹는 게 신바이오틱스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백투에덴 장은 신바이오틱스입니다. 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발효실에서 이 유익균들이
막 먹어가지고 분해를 해놨어요. 그 균이 다 죽었어도 그 발효 부산물은 혈압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백퇴되는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먹는데, 백퇴된 장에는 37가지 종류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17가지, 이것 이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산균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모든 것을 여기 유익균을 집어넣고 얘들이 자랄 수 있는 섬유질 프리바이오틱스를 집어넣고 이 신바이오틱스에다가 이미 다 모든 걸 발효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합해진 가장 최신 개념의 이런 것을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압이 치료된다라고 논문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재만 씨가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민을 갔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탁업을 했는데 한 손으로는 다리미질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 햄버거 먹어가면서 막 열심히 했더니 한 30년 하니까 세탁소가 5개가 됐어요. 야, 이제 살만하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져요. 체중이 95kg가 나가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졌어요. 심장병이 찾아왔어요. 당뇨병이 찾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이제 돈은 벌었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네. 보험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 수치를 보고서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 더 넣어야 되겠어. 그래도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미국 보험료 비싼 거 다 아실 거예요. 3배를 내라고 그러더래. 3배를 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하고서는 씨름하고 있는데 피닉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와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서 혈압, 알러지, 비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이해를 하고 딱 저는 일주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만 하지만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왔는데 야, 그대로 1년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경이 없던 분인데 그대로 했는데 1년 뒤에 LA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그 부인과 함께 찾아왔는데 95kg 체중이 65kg 체중이 돼서 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다이어트 하면서 빠진 체중하고는 달라요. 비만도 해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좋아져서 알러지도 치료가 되고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 되고, 그래서 딱 검사한 것을 보험회사에 갖다 줬더니 안 믿겠대. 자기네가 지정해 주는 데 가서 다시 해봐라. 거기 가도 뭐 똑같이 정상이니까 3분의 1이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 어제 공부한 오토파지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학적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 점막 밑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요.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 동맥경화증이 찾아와요.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늘어나지 않고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쌓였기 때문에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 통로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어느 한 부위만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살찌면은 손목 두께도 두꺼워지죠. 넥타이도 안 맞을 거려. 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거의 같은 분포로 쌓이고, 디톡스 하면은 목 사이즈도 달라지고 허리둘레 사이즈도 달라져요. 모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데 그 중에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그냥 죽으니까 거기만 많이 얘기하는 것뿐이고, 경동맥 막히면 심각하니까 스텐트 끼자고 하는 것이지 모든 혈관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다 연결을 하면 얼마나 긴 혈관이 나올까요? 1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반 바퀴 돌 만큼 길어요. 그걸 어떻게 다 스텐트를 끼겠습니까? 그걸 그냥 급한 거 하나 낀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토파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은 전신에서 똑같이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2021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토파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손상됐어요. 그때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했으면 혈관이, 이번에 보니까 나이는 70인데도 혈관 나이는 50대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온양교회 교인들은 관리 잘한 사람들만 검사를 받았나 봐요. 보통 한 10살씩 더 젊어, 거의 검사한 분들이. 그런데 이게 손상되면 계속 쌓이니까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과 합해져서 요 점막, 혈관 점막 밑에 쌓이고,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들어오니까 백혈구가, 특별히 단핵구 같은 거, 얘들이 와가지고 네가 어디 이 깊은 곳까지 침범해 하고 따다다다 총을 쏘면은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기면 이게 또 대식세포가 와서 우적우적 먹고 또 죽어, 폭발해. 거품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혈관 밑에 죽 모양의 끈적끈적한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동맥경화증의 주된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은 입에는 맛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거 쫓아다니면 필경은 사망의 길로 빠져요. 너무 넘치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그 LDL 콜레스테롤이 또 그 고기 소화시킬 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활성산소와 뒤범벅이 돼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혈관 점막을 찢어내요. 혈관 점막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상당히 깊은 곳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여기 단핵구, 면역세포가 찾아와서 어딜 들어와 무기를 쏩니다. 사이토카인 총알을 쏴요. 이때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을 청소하는 대식세포가 와서 막 먹어요. 먹고 또 터지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만 먹은 게 아니라 계속 먹으니까 이게 쌓여요. 그 쌓인 곳이 거품처럼 생겼다 그래서 폼셀, 거품세포라고 그래요. 점점점 많아지면은 이 혈관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동맥경화증이 오는 것이고, 점점점 쌓이니까 피가 흘러다니는 그 공간은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세게 품어줘야 되고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 점막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품세포가 뭔가 쓰레기가 삐져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혈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뇌 가는 혈관에 딱 막히면 그 다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요. 뇌경색입니다. 그냥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요게 좁아져 가는 과정에서는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피떡까지 하나 딱 막혔다, 그 다음 심장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심근경색증이에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약 가지고 12만 킬로미터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토파지를 하면은 2000kcal 쓰고 500kcal를 먹으면 얼마가 부족해요?
1500kcal 부족한데 이때 오토파지가 내가 나설 때가 됐다. 쓸데없는 것 좀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쓰면서 살아남자. 그런데 전신에 흩어져 있는 혈관 점막 밑에 보니까 거품세포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얼마나 좋은 에너지입니까? 제일 먼저 이걸 뜯어 먹어요.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심장의 협심증, 또 고혈압,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뜯어서 에너지로 쓰는 것 같아요. 심장 수술 날짜 받아놓은 분 전화 오면 저는 가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딱 한 기만 좀 어떻게 미뤄보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안 되면 그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한두 달만 하면은 그 다음 다니던 병원 가면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오토파지가 칼을 대지 않은 수술을 하면서 12만 킬로미터 혈관을 싹 보링을 해주는 거예요. 동아전기 회장님이신 김광수 회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이분이 좋아지고 나서 자기 위에 있는 두 형님 가족을 다 자기가 돈을 내면서 다 초청을 해서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런데 누가 이분 친척인지 착 보면 알아요. 몸무게가 전부 0.1톤 이상이야. 0.1톤이 얼마예요? 다 100kg가 넘어요. 조카들까지 다 100kg가 넘어요. 전부 다 집안 내력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어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스테트 한 개씩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협심증에다가 또 부정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딱 참석하더니 이게 55일 정도로 부정맥이 심해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연기하고, 지금까지는 술 먹으면서 했는데 술 끊고 제대로 한 달만 하십시다. 딱 한 달 하니까 혈압 정상, 부정맥 정상, 수술 전혀 안 하고 협심증 그냥 스텐트 안 끼고 정상. 여러분, 그리 어려운 방법 아닙니다. 얼마든지 쉽고, 그리고 배운 그대로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쓰레기들 싹 치우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잘못된 건 조상 탓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결과 내가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그것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멸망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17절 18절에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내 인생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인지,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아담 할아버지도 넘어졌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으니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지 않도록 성령의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살으라 하는 그 방식대로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많은 것이 쌓여 있을지라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시고 싹 청소해서 거두어 가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혈관 만들어 주시면서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혈압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치료의 원리를 육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적용하시면서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의 원리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판단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뜻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마음이 행동으로 싹이 트게 해주시고 잠깐 동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생활 습관 실천하게 해주셔서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 습관이 모아져 하늘 갈 만한 순종의 품성, 사랑의 품성이 꼴지워지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